환영드리고요.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 4에서는 최승진 바로 AI 부사장님 모시고 진행이 될 텐데요. 최승진 교수님은, 부사장님은 현재 바로 AI 부사장님으로 계시고 그 전에는 포스텍에서 컴퓨터학과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습니다. 그 전에 양력을 처음부터 읽어드리면 정보과학회 삼성정학기술원 AI와 소프트웨어 센터 자문교수로 현재 계신 18년에 계시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석사 나오시고 그리고 University of 노트르데임의 PhD를 받으시고 이제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조교수로 계시다가 2001년부터 2019년 동안 포스텍에서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다 현재는 바로 AI 부사장님으로 계시고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튜토리얼 세션은 메타러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주로 이제 그라디언트 베이스 메서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이제 최신 기술들 설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그 튜토리얼은 뭐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주로 그 gradient based 메타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이제 뭐 메타러닝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테고 좀 뭐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좀 메타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모티베이션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서 점점점 더 굉장히 테크니컬한 그런 그 알고리즘들을 몇 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는 뭐 제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연구했던 그 제 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대표적인 화가의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모네 그림 지금 한 5개 정도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세잔의 그림 5개가 있는데요. 뭐 이제 그림을 보시고 예를 들어 쿼리로 이제 밑에 있는 그 그림이 쿼리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누구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사실은 뭐 구별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뭐 많은 분들이 미술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위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이 쿼리 페인팅이 뭐 모네 그림이라고 아마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뭐 사람이나 동물들은 이제 이러한 그 퓨전 러닝에 상당히 굉장히 그 우수한 편이고 딥러닝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뭐 데이터 헝그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하게 잘 트레이닝이 돼야지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지 아니면은 뭐 어떤 많이 쓰고 있는 CNN에 우리가 이렇게 딱 몇 개 그 트레이닝 이그젬플만 준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그다지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최근에 지난 한 몇 년간 메타러닝을 더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하나의 그 중요한 그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은 이런 그 퓨전 러닝에 상당히 이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보다 뛰어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쉽게 우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사람은 주로 다양한 태스크들에 대해서 학습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지난 태스크에서 이루어진 그 어떤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그거를 활용을 해서 더 빨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대부분의 우리가 그 딥러닝 모델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learning from scratch. 그냥 뭐 random initialization 또는 어떤 뭐 initialization 테크닉들을 써서 어떤 하나의 태스크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또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또다시 initialization을 하고 뭐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learning from scratch들의 방법을 주로 쓰기 때문에 어떤 previous experience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람보다는 샘플 efficiency가 훨씬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그 previous experience로부터 러닝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뭐 오늘 또 다른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또 다른 튜토리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continual learning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 continual learning은 어떤 태스크들이 이렇게 sequential하게 들어오는데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태스크에 대해서 또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시퀀스로 오브 태스크가 들어올 때 그 많은 태스크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도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했지만 그 과거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했던 그 능력을 좀 많이 잃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주 타겟이고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든 간에 사실은 이제 컨티뉴얼 러닝은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 하나의 그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모델을 다양한 relevant한 태스크들을 잘 수행하도록 한 번에 그 다양한 태스크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하나의 모델을 갖다가 잘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이 멀티태스크 러닝이고 뭐 어떤 relevant한 태스크들 간에 어떤 그 knowledge를 갖다가 잘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멀티태스크 러닝의 주 타겟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domain adaptation이라는 문제는 어떤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태스크에 관련된 데이터가 그렇게 뭐 많지 않을 때 그러나 어떤 또 다른 source task가 있어서 그 source task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target task를 좀 더 잘 풀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이제 domain adaptation이고 뭐 이런 세 개들도 다 사실은 그 learning from previous experience랑 다 관련이 있고요. 오늘의 주제인 meta learning은 어떤 relevant한 많은 그 태스크들로부터 어떤 좀 공통된 knowledge를 갖다가 meta learner가 잘 추출을 해서 그거를 어떤 베이스 러너가 새로운 태스크를 갖다가 학습을 할 때 메타 러너가 그런 이제 공통적인 knowledge를 갖다가 잘 제공을 함으로써 베이스 러너가 새로운 태스크에 빨리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메타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artificial intelligence의 여러 가지 아스펙트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아스펙트가 이제 바로 versatility라고 아마 여기 좀 스펠링이 잘못되는데 versatility라고 즉 어떤 많은 다른 일들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versatility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제 메타 러닝은 어떤 그 versatility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core method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조금 더 전에 그 머신러닝 방법과 현재 그 메타러닝 방법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들은 보통은 대부분 하나의 스킬 또는 하나의 태스크를 갖다가 익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갖다가 트레이닝을 했고 대부분 다 스크래치부터 러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또는 뭐 그 유저가 많이 개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뭐 지금 대부분 우리가 모델을 만들더라도 유저가 선택해야 되는 또 수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딥러닝 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떤 피처들을 뽑아낼 건지 어떤 피처 프로세싱 메소드를 쓸 건지 뭐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지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면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이 많이 그 개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방법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 투 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에 반해서 점점 더 쓰기 편해지고 더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하는 것이 이제 추세고 메타러닝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싱글 스킬을 마스터링 한다기보다는 뭔가 어떤 그 versatility 갖다가 갖게 해주고 learning from scratch라기보다는 learning from previous experience가 어떤 메타러닝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engineering to learn이 아니라 learning to learn 즉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을 갖다가 학습을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을 더 빨리 쉽게 적응을 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메타러닝의 어떤 중요한 그 타겟이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러닝의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시프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막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런 그 머신러닝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기존의 뭐 패턴 레코그니션이나 이 머신러닝 방법들은 어떤 잘 엔지니어드 피처를 바탕으로 우리는 뭐 클래시파이어를 갖다가 트레이닝 시킨다든지 단순히 그런 엔지니어드 피처를 바탕으로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주 일이었다면은 이제 딥러닝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이제 이 모델이 피처와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들을 갖다가 조인틀리 러닝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돼서 지금은 이제 조인틀리 피처와 모델을 갖다가 러닝을 하지만 아직 엔지니어링 투 런의 단계에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메타 러닝은 피처 그리고 모델 그 다음에 알고리즘까지를 갖다가 조인틀리 러닝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딥러닝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뭐 피처와 모델을 조인틀리 러닝 한다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그럼 과연 피처, 모델 그리고 알고리즘까지 조인틀리 러닝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쩌면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제 요 튜토리얼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까지 러닝한다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고 뭐 사실 우리가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연구하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 사실은 딥러닝 시대에 오면서는 뭐 그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톡도 어떤 그냥 제너럴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인 경우에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겠고 뭐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가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러닝은 한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됐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더라도 현재까지 가장 그 뭐 조금은 성공적으로 아니면 가장 파퓰러한 애플리케이션은 퓨샷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뭐 퓨샷 리그레션 즉 뭐 클래스당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한 몇 개씩밖에 없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클래시파이어를 갖다가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오토메이티드 머신 러닝이나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일단 메타러닝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뭐 AutoML 같은 경우도 뭐 활발하게 연구가 시작된 거는 불과 한 뭐 5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미 뭐 커다란 그 이 IT 기업들은 AutoML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올해는 아마존도 오토글로온이라는 그 AutoML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 찾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메타러닝에 적절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뭔가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요소들을 더 자동화하는 데에는 아마 메타러닝을 다 적용을 하면은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찾아서 메타러닝을 사용함으로써 조금은 더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고 뭐 자동적으로 머신러닝이 해결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아마 성능도 더 좋아지고 사용성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디플로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튜토리얼을 들으실 텐데 아마 뭐 각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애플리케이션들을 잘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은 그 나름대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그 문제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알고리즘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우리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그 트레이닝 셋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 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테스트 셋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인풋은 이제 어떤 트레이닝 셋이고요. 그럼 우리가 트레이닝 셋에 있는 example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뭐 모델의 파라미터를 갖다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트레이닝 셋을 인풋으로 받아서 우리한테 모델을 갖다가 아웃풋으로 내주는 것이 이제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모델을 아웃풋으로 내준다는 거는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갖다가 아웃풋으로 내주는 거랑 뭐 같은 얘기고요. 뭐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어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좋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내므로써 잘 이제 제너럴라이즈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 인풋 X 그리고 타겟 Y 이제 이런 n 개의 레이블드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뭐 예를 들어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인 경우에 디스크리미너티브 꼭 뭐 이 모델을 다 쓰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많은 경우에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모델은 이제 그 이 y given x의 conditional distribution 값을 갖다가 계산해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parameter theta로 이런 parameterized distribution을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 parameter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log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결정을 함으로써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메타러닝은 아마 뭐 이 논문은 여러분들이 메타러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아마 이 논문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미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요 위에 보이는 요것이 이제 어떤 그 하나하나의 로우가 하나하나의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뭐 태스크 1, 요것이 이제 태스크 2. 예를 들어서 뭐 보통 태스크라고 하면은 뭐 트레이닝 셋, 그리고 어떤 테스트 셋, 그리고 어떤 이밸루에이션 할 수 있는 뭐 loss, 이밸루에이션 메저들이 이제 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스크 1도 5개의 클래스를 갖다가 분류하는 문제고요. 태스크 2도 5개의 클래스를 갖다가 분류하는 문제지만 뭐 클래스 종류도 틀리고 그 클래스 안에 있는 example들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뭐 그러나 뭐 태스크 1과 태스크 2가 어떤 특정한 클래스를 갖다가 뭐 또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러나 뭐
세 번째 클래스가 똑같이 같을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메타 트레이닝 셋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태스크들을 갖다가 경험을 하게끔 우리가 이제 메타 모델을 갖다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수많은 태스크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모델을 갖다가 트레이닝하고 여기는 이제 메타 테스트라는 것이 이제 앞에서 그 슈퍼바이저 러닝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5개의 클래스의 트레이닝 셋이 클래스당 example이 하나씩 주어진 상태에서 이 테스트 셋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을지 좋게끔 이제 우리가 모델을 갖다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 인풋은 이제 메타 트레이닝 셋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이 메타 러너가 많은 태스크들을 갖다가 그동안 이제 경험을 하게끔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메타 트레이닝 셋을 갖다가 구성을 한 거고요. 메타 트레이닝 셋은 이제 어떤 특정한 태스크, 어떤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서요.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에서 태스크를 하나 뽑아내고 그렇게 되면 그 태스크에 관련된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이 있습니다. 아웃풋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을 갖다가 어떤 표현하는 메타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그런 파라미터. 즉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러닝 투 런이 되겠고요. 오브젝티브는 이제 메타 테스트 셋에 대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갖다가 갖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갖다 이제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느냐, 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을 일명 이제 에피소딕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뭐 에피소드란 말은 어떤 하나의 태스크가 하나의 에피소드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이제 스플릿합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닝 셋을 또 뭐 많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서포트 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테스트 셋을 쿼리 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모델은 이 기존의 싱글 태스크 슈퍼바이즈 러닝과 이 모델이 차이는 바로 이런 그 이 서포트 셋의 디펜던트 하게 프레딕션을 갖다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가 더 추가가 된 것이 어떤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지금 메타 러닝 같은 경우는 모델이 이렇게 서포트 셋 디펜던트한 그런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태스크, 메타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트레이닝 셋이 뭐 조금 주어졌다면은 그 주어진 트레이닝 셋 하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느냐 이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포트 셋 디펜던트한 모델로 많이 구성을 하게 되고, 오늘 얘기하려는 그 gradient based meta learning의 경우는 이 support set dependency가 이제 바로 그 support set을 이용을 해서 그 gradient update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 parameter가 바로 이제 support set을 이용을 한 어떤 update된 parameter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upport set dependency가 바로 이제 그 gradient update를 통해서 인베딩되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트레이닝은 이 메타 파라미터를 이게 많은 그 태스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태스크면은 이제 이런 서포트 셋과 그 쿼리 셋이 있죠. 그것에 대한 어떤 expected loss를 생각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likelihood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support set dependent한 likelihood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값을 maximize하는 이제 그런 파라미터를 갖다가 메타 파라미터를 이제 찾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까지 중에서 혹시 뭐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질문이 있으면은 뭐 채팅창에다가 해주셔도 되고, 뭐 오디오를 켜고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게 이제 그 조금 약간 나중에 듣는 분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그때는 이제 오디오를 켜고 마음껏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마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채팅창에 모델과 알고리즘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트레이닝 셋을 인풋으로 받아서 모델을 아웃풋으로 모델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은 트레이닝 셋에서 모델로 가는 매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답이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딥러닝 할 때 뭐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거는 지금 뭐 특히 이제 CNN 뭐 이미지넷 가지고 이제 커다란 그 CNN들 잘 프리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그거 가져다가 뭐 파인 튜닝을 하고 이 사실 프리 트레인드 된 모델이라는 거는 뭐 지금 이 딥러닝 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뭐 프랙티컬하게는 프랙티스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트랜스퍼 러닝을 보면은 이제 어떤 커다란 이 트레이닝 셋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넷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빅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빅셋이 있으면은 그 빅셋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을 갖다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프리 트레인드 된 모델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새로운 뭐 나만의 이제 새로운 태스크다, 태스크 1. 근데 그거는 이제 프리 트레인드 된 모델이 사용했던 그런 그 데이터셋보다는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일 테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스몰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져다가 약간 파인 튜닝을 하죠. 뭐 또 내가 다른 태스크가 있다. 뭐 또 다른 사람이 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쓴다면 뭐 태스크 2도 또 다른 뭐 스몰 셋인데 또 뭐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은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요. 이제 이것과 비교해서 뭐 메타러닝은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그러니까 뭐 메타러닝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좀 메타러닝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기존의 뭐 트랜스퍼 러닝이나 뭐 프리트레이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는 이제 이 후속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태스크들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냥 어떤 하나의 빅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모델을 갖다가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데요. 만약에 이런 그 빅데이터셋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작은 사이즈의 태스크 1이 있고요. 또 작은 사이즈의 태스크 2가 있고요. 작은 사이즈의 태스크 3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뭐 이니셜 뭐 theta, 이니셜라이제이션 돼 있는 theta로부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태스크 1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뭐 태스크 파라미터를 이제 phi1으로 이제 업데이트 또 파인 튜닝을 갖다가 하겠죠. 태스크 2도 이제 같은 뭐 theta로부터 출발을 해서 또 다른 그 태스크 2에 관련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뭐 파인 튜닝을 해서 phi2가 되겠고요. 뭐 태스크 3도 theta로부터 출발해서 phi3가 되겠고. 이러면 이제 이런 어떤 뭐 관련된 많은 태스크들이 있고 그 각각의 태스크들은 뭐 각각의 어떤 모델들이 있을 테고 어떤 theta로부터 출발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뭐 phi1으로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 phi2로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 phi3로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태스크 1에서 이제 phi1 그리고 태스크 2, 태스크 3에서 이제 우리가 그 각각의 태스크에서 이런 그 validation loss 이건 이제 validation loss입니다. 즉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테스트 셋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validation loss를 계산해서 이 여러 개의 validation loss를 줄이는 방향으로 백프랍 시켜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theta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업데이트된 theta를 가지고 또 수많은 태스크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고 이거와 그 다음에 바로 전에 지금 프리트레이닝과의 차이는 프리트레이닝은 어떤 하나의 빅데이터셋으로 후속적인 태스크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어떤 하나의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시켜서
그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냥 타스크별로 파인 튜닝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떤 파라미터 θ를 가지고 다양한 태스크들부터 파인 튜닝을 해서 다시 옵티마이즈를 해서 θ를 옵티마이즈 한다는 점에 있어서 프리트레이닝과는 이제 굉장한 차이가 있고, 실제 이제 우리가 뭐 퓨전 러닝에서 시뮬레이션들을 해보면은 그냥 단순히 프리트레이닝을 한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θ를 옵티마이즈한 것이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이해하신다면은 일단은 뭐 메타 러닝, 특히 이제 그 퓨전 러닝 프레임워크에서 메타 러닝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시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백프롭을 통해서 θ를 다시 업데이트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머지 시간에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뭐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라고만 얘기해 주시면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확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 강의가 처음에는 쉬운 듯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데, 이제 뒤에 최근 알고리즘들을 설명을 드릴 때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대체 우리가 어떤 메타 파라미터를 갖다가 러닝을 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러닝을 할 건지에 따라서 뭐 상당히 틀려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메타 러닝이라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까지도 러닝을 하는 거고, 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할 건지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뭐 우리가 그냥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메타 파라미터, 우리 업데이트해야 되는 메타 파라미터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Initialization. 어디서 출발하느냐.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learning rate.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지난 몇 년간 나온 많은 그 gradient based meta learning, 특히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좀 초반에 2017년도에 나왔던 그런 이제 논문들을 보면은 뭐 몇 개의 논문들이 대부분 다 이제 메타 파라미터가 이제 initialization. 지금 여기에서 봐도 사실은 이 θ가 이니셜 값이,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베이스 알고리즘에서 보면은 이 θ가 이니셜 값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니셜로부터 시작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phi1, phi2, phi3로 이 phi1, phi2, phi3로 태스크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밸리데이션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백프롭 시켜서 다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업데이트하는, 여기가 이제 메타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요 파인 튜닝의 단계는 태스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러닝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치 스페이스에서 지오메트리를 갖다가 러닝을 함으로써 조금은 더 메타 러닝을 갖다가 잘 하고자 하는 것이고, 오늘 아마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 논문,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제가 이제 이윤호 군하고 2018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이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지오메트리를 러닝을 하는 건데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베이스드 또는 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뭐 워낙 여러분들한테도 친숙을 한 거고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그레이디언트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파라미터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어떤 loss 펑션이 주어지고 labeled example, labeled sample이 주어지면, 그럼 그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떻게 파라미터를 찾느냐 그러면은 이터러티브하게 계속 그 gradient의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서 지금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알고리즘처럼, 그러니까 gradient만 계속, 그러니까 loss가 주어지면 이제 그 gradient를 계산을 하고 그 gradient 값들이 available 하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니셜 값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뭐 K 스텝 뒤에 이제 어떤 값들이 나올 테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적절한 파라미터 값이 되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 여기서는 이제 이 theta zero, 즉 initial value 이거는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유저가 정하는 거죠. 그레디언트 값은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제 그 문제에 맞게끔 그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값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는 유저가 정해야 되는 거는 일단 중요한 것이 이니셜 밸류.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몇 년간 사실 연구를 한 것들이 주요한 타겟이 어떻게 하면은 웜 스타팅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데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더 빨리 컨버지를 할 테고 그러면 조금은 더 적은 샘플을 가지고 좋은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웜 스타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그 그레디언 베이스 메타 러닝의 이제 어떤 지난 몇 년간 처음에 나왔던 그 논문들이 주로 이제 웜 스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니셜 밸류에 추가를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스텝 사이즈까지도 이제 스텝 사이즈도 유저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니셜 밸류와 러닝 웨이트를 갖다가 뭔가 조금은 메타 러닝을 통해서 잘 메타 러너가 이것들을 갖다가 좀 잘 찾아줄 수 있으면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감이 이제 줄어들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아웃라인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더 메타 러닝의 모티베이션이나 컨셉을 설명을 드린 거라면 이제 오늘의 아웃라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리려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그 많은 타스크들에 조금 공통적으로 적절한 그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메타 러닝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방법으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모델 애그노스틱 메타 러닝, 이제 줄여서 보통 이제 MEML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런 그 MEML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first order method로서 이제 reptile이라고 또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뭐 굉장히 그 잘 동작을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작년 유립스 아마 작년 유립스에서 발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이 모델 그러니까 매물이 이제 조금 약간 그 컴퓨테이셔널 커스트가 조금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도대체 어떤 컴퓨테이셔널 커스트가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거의 단점을 좀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proximal regularization 방법을 써서 한 그 implicit gradient를 이용한 이제 매물 그래서 이제 iMemory라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 테고 이제 이런 방법들은 주로 shared initialization을 메타 러닝하는 방법이고요. 이 shared initialization을 뭐 러닝을 하지만 또한 그 gradient preconditioning matrix를 explicit하게 러닝을 하든 implicit하게 러닝을 하든 이 gradient preconditioning을 러닝을 같이 메타 러닝을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서 이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이윤호 군하고 같이 연구를 했던 결과인 뭐 TNet, MTNet.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오늘 조금은 기회가 돼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메타카비처도 이제 그 뒤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explicit하게 이제 그 블록 다이고널 그레디언트 프리컨디셔닝 매트릭스를 러닝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최근에 나온 이제 올해 그 아이클리어에 발표가 됐던 이제 워크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저희의 그 TNet은 이제 리니어 워크 레이어를 갖다가 사용을 했었고 리니어 워크 레이어가 이제 어떤 태스크 레이어 하나마다 사이사이에 이렇게 인터리브된 형태의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 딥마인드에서 더 이제 확장을 해서 non-linear work layer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새로운 그 메타 오브젝티브 펑션도 제안을 했고 상당히 이제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work gradient descent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고 아마 오늘은 뭐 이 뒤에 이제 reptile과 이제 consensus optimization을 쓴 방법까지는 아마
설명을 드릴 방법은 없을 것 같아서 위에 두 개의 언더라인 돼 있는 그 두 개의 토픽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한 대여섯 가지의 이제 알고리즘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